조용한 청산위험. 지금 비트코인은 63,000달러 선을 다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가격이 조금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물가 둔화라는 호재에도 반등이 약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는 금리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위험자산에 힘을 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 힘이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안쪽의 유동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현물 거래량은 줄었고 거래소에는 하루 4,637 비트코인이 순유입됐습니다. 거래소로 코인이 들어온다는 건 보통 팔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호재가 없어서 못 오르는 장이 아니라 호재가 있어도 받아줄 매수 자금이 약한 장에 가깝습니다. 이전 인사이트와 비교하면 큰 판단은 유지됩니다. 시장은 강한 하락장으로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매수 주체가 약한 저유동성 압축 구간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달라진 점도 분명합니다. 이전에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약 6,110만 달러가 빠졌는데 최신 인사이트에서는 하루 1억 3,113만 달러 순유출로 유출폭이 커졌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순유출이고 전일보다 빠져나간 돈도 늘었습니다. 현물 거래량이 약한 상태에서 ETF 자금까지 빠지면 반등이 나와도 질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ETF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기관과 일반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인데 여기서 돈이 빠진다는 건 큰 자금의 수요가 식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672만 달러 순유입으로 이 거래일 연속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방향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자금이 빠지고 이더리움은 소폭이나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테이킹 ETF, 재무기업 보유, 담보금융 같은 구조적 활용 뉴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코인을 맡기고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느냐보다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산으로 재평가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더리움 강세 확정으로 보면 과합니다. 순유입 규모가 작고 블랙록 이더리움 ETF에서는 소폭 유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비트코인보다 기관 수급이 방어적이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부분은 파생 시장입니다. 파생 상품은 현물 코인을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미래 가격 방향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비트코인 옵션 실현 변동성은 25%까지 낮아졌습니다. 실현 변동성은 실제 가격이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또 ADX도 2년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ADX는 추세의 힘을 보는 지표인데 낮다는 건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정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변동성이 낮고 추세가 약하다는 건 시장이 조용하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63,000달러 아래에는 롱 청산 구간이 쌓여 있습니다. 롱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이고 청산은 담보가 부족해져 강제로 정리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63,000달러가 깨지면 62,700달러에서 62,900달러 부근에 롱 청산이 추가 하락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64,000달러에서 64,300달러를 회복하면 이번에는 숏 청산 구간을 다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숏은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라 가격이 오르면 강제로 매수 청산이 나오며 상승을 더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게임보다 어느 가격을 넘거나 깨질 때 청산이 얼마나 빠르게 번질지를 보는 장입니다. 이 채널만의 핵심 해석은 이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나쁜 뉴스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장이 아니라 좋은 뉴스에도 가격을 밀어올릴 돈이 부족한 장입니다. CPI 둔화와 금리 인상 확률 하락은 분명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 채권금리 반등, 중동 긴장, 달러엔 환율 불안이 그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참고 시장 데이터로도 비트코인은 약 62,601달러로 0.90%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약 1,867달러로 0.49% 하락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29로 공포 구간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0.41%로 국내 매수 열기도 강하지 않습니다. 알트코인은 더 성별적으로 봐야 합니다. 솔라나는 GSR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와 10월 최종성 업그레이드 기대가 있습니다. 최종성은 거래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는 속도와 안정성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신뢰도에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단기 옵션 거래는 방어적입니다. 여기에 재무회사 지분 이탈, 담보 구조, 업그레이드 실행 리스크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격만 보고 추격하기에는 내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리플은 ETF에 225만 달러가 유입되고 결제와 담보 활용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1달러 방어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참고 가격도 약 1.0005달러로 1달러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선이 깨지면 레버리지 청산과 심리 악화가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비트코인 63,000달러 지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보세요. 이미 가격이 그 아래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62,700달러에서 62,900달러 부근 청산 압력이 실제로 커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반등이 나오더라도 64,000달러에서 64,300달러를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 구간을 회복해야 단기 숏 청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세 전환 판단은 아직 이릅니다. 68,700달러 부근 단기 보유자 평균 매입가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강세장 복귀보다 박스권 대응이 더 합리적입니다. 넷째, ETF 자금, 거래소 순유입, 청산 분포를 함께 보세요. 가격 하나만 보면 늦습니다. 지금은 방향 추격보다 조건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시장 흐름도 함께 확인해주세요.